이제 시계 할 차례인데 시계도 달력이랑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날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으로 봐요. 그래서 기가 굉장히 센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뭐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데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기가 있다라고 봐서 생명과 같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시계도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시계를 갖다가 설치를 할 때 이제 예전에는 가장 좋은 거가 이제 동쪽에다 설치하는 게 좋죠. 시간이 떠오르니까 좋은 기운을 더 많이 받아라 라고 했고, 옛날에 시계가 굉장히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죠. 그래서 태종시계라 해서 시계가 거의 건물만 했잖아요. 굉장히 컸죠. 그리고 어떤 시청이라던가 뭐 이렇게 중요한 관공서에 시계를 좀 갖다 놨죠.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권위를 상징하고 시계를 관리하고 달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됐었죠. 그 조선시대나 어떤 옛날 시대 때는. 그래서 달력과 시간은 아무나 관리하는 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중요성이 강했는데 집안에서도 시계가 그 정도 중요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다른 어떤 전자제품이 많아서 옛날보다 시계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쾌종시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쾌종시계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시계들이 좀 많았죠. 이거는 움직인다라는 거는 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봐서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집안에 좀 기운을 올리려고 그러면 쾌종시계 같이 좀 크게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어떤 시계를 갖다 놓는다면 훨씬 더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면은 이제 시계 모양이 이제 둥그런 모양. 그래서 동그랗다라는 거는 기운이 잘 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뭐 세모 모양이라던가 모양이 좀 들쑥날쑥한 모양들은 기가 좀 깨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둥그런 모양이나 아니면 이제 팔각형 같이 어떤 팔캐 같이 어떤 방위를 상징하는 모양의 시계들은 좋은 기운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거실에도 시계를 좀 많이 넣어요. 달력같이 거실에 두는 시계들은 요즘은 전자시계 같이 이게 좀 타이머 같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라도 거실에 있는 게 좀 좋아요. 거실도 아까 같이 돈을 좀 나타내는 거라 했죠.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거실에 둔다면 훨씬 더 재물의 운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방에서는 시계가 너무 큰 거는 좋지는 않아요. 아까 달력도 너무 큰 거가 좋지 않듯이 시계도 너무 크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일에 대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무랑 같은 거죠.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기가 뺏기는 것 같이 시계나 달력이 너무 큰 게 방 안에 있으면 그 기운을 뺏는 경우가 좀 있어서 시계 같은 경우는 뭐 자명종 같이 조그만 시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머리맡에 두면은 내가 시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랑 같아서 그런 거는 좋다. 근데 방 안에서 너무 큰 시계가 있으면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좋지가 않으니까 좀 치워버리는 게 좋겠죠. 그 시계를 보면 이제 부엉이 시계나 뭐 뻐꾸기 시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뻐꾸기 같은 경우나 부엉이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진 않게 봐요. 어떤 새 같은 경우는 새는 아침을 좀 깨우잖아요. 그래서 새는 아침을 깨우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일단 않게 보고, 근데 너무 이제 소리가 좀 큰 뻐꾸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도 뻐꾸기가 울린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낮에만 뻐꾸기가 울린다면 낮에만 좀 울리게 하고 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시가 좀 넘어갈 때는 그때는 좀 시계가 뻐꾸기는 좀 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부엉이 시계를 좀 많이 갖다 놓거든요. 부엉이는 야행성이기도 하지만 부엉이는 돈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눈이 크기 때문에 어떤 악귀를 쫓기도 하고 재물을 불러오는 거를 해서 보통 그 돈을 불러오는 시계에서는 부엉이 시계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좀 해요. 안 좋은 모양이 좀 요즘 전위적인 모양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총기 모양에다가 시계를 박는 경우도 있고, 뭐 칼 모양 같은 데다가 시계를 박는 경우가 있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게 그 전역하신 분들 보면 그런 데다가 시계 모양을 갖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어. 막 칼 모양이나
근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상패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시계에다가 굳이 그런 모양을 했다라는 건 안 좋은 기운을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위적이고 좋기는 한데 좀 그런 모양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차 모양이나 어떤 그 좀 과격하고 좀 강한 어떤 물질에다가 시계를 두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계는 좀 둥그렇거나 좀 부드러운 모양들이 가장 좋죠. 근데 시계에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많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색깔은 다 영향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오행 색깔이라죠.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 뭐 이런 색깔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파란 색깔들은 동쪽을 좀 상징을 해요. 녹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걸 상징하니까 나무들 색깔들이 전부 다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좀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더 생하는 거, 기를 더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시계 모양이 녹색이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남쪽을 상징을 하고 태양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할 때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바라기 모양들이라던가 빨간색 같은 경우는 강렬하고 정열적인 색깔을 나타내니까 그것도 양의 기운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노란 색깔을 많이 쓰는데 노란 색깔도 그 색깔 자체가 금기운으로 봐서 돈을 나타내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색깔도 집안에서는 나쁘지 않게 좀 봐요. 근데 이제 흰 색깔로 넘어가면 그거는 서쪽으로도 보고 기운이 기운 걸로도 보고 쇠 모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가워지죠.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하얀 색깔의 시계라던가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기운을 좀 주겠죠. 왜냐면 기울어지는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검정 색깔도 좋지가 않죠. 검정 색깔도 북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밤을 상징하고 겨울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은 분명히 해가 떠오르는 건데 음의 기운은 해가 지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랑 검은색은 어떻게 보면 기운을 좀 줄여두는 색깔이기 때문에 좀 검정 시계라던가 하얀 시계라던가 이런 테두리가 하얀 거라던가 검정 모양이 좀 많은 것들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침을 주고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움직인다라는 건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죠. 아무리 기계래도. 근데 이런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만 착착 바뀌니까 이게 뭐가 흘러간다라는 개념보다 뭐가 바뀐다라는 개념밖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인다라는 거는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웬만하면 초침까지 있는 시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요즘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시침하고 분침만 있고 초침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초침이 없는 거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때 명품 같은 경우는 전자 시계가 명품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초침까지 다 있잖아. 시계들이 명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다 돌리고 움직이고 해야지 가지. 옛날같이 전자 시계 같이 어떤 건전지로서 가는 것들도 분명히 만들고 싸게 만들 수가 있는데 명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예요. 기계가 전부 다 작동한다는 건 시계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침만 있는 거는 그만큼 작동이 늦겠죠. 그리고 잘 보이지가 않잖아. 이게 시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초침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분침이 올라가는 건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초침까지 있는 시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계를 찰 때도 보통 왼손에다 많이 차는 이유가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왼손에 차는 이유도 있겠지만 왼손은 태양이 떠오르는 걸로 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시야에서 동서남북을 볼 때는 무조건 내가 앞을 보는 쪽은 무조건 남쪽으로 봐요. 그래서 관청에 앉아 있잖아, 이렇게. 그럼 관청의 앞에 있는 산은 무조건 남산이야. 이름이.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도 남산은 다 있거든요. 그럼 남산은 관청에서 보는 앞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이 아닌데 남산이 되는 거죠. 동쪽에서도 남산, 서쪽에서 남산. 그거는 그 주관이 보는 관점이 남쪽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남쪽을 봤다는 거는 분명히 왼쪽은 해가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올라가는 거니까 양의 기운으로 보고 오른손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음의 기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갖다가
저희 같이 이제 왼손에 찬다는 거는 양의 기운이 더 강해지란 뜻이랑 같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절을 할 때 보면은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고 여자분은 음의 성향이 강하니까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옷도 똑같죠. 남자는 단추가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게 음양의 기운 때문에 좀 많이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운을 좀 더 올리려면 왼쪽을 잠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왼쪽은 자청령이라 그래요. 자청령이라 그래서 이거는 권력이나 어떤 승진이나 어떤 사람한테 어떤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우베코라 그래서 돈을 나타내요.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죠. 돈을 나타내. 그러니까 돈은 숨겨야 좋고 권력은 드러내야 좋다는 얘기 있잖아. 그래서 견장 같은 거 다 차고 뭐 내가 잘났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 그러는 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야 내가 몇백억 있다고 여기다 써붙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음은 감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양의 기운은 드러나는 게 좋기 때문에 달력도 좀 드러나게 해야 되고 시계도 드러내야 되고 나무도 좀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 버리면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그 기운에 눌려지니까 그걸 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가 관제수, 뭐 어떤 관운 이렇게 되는데, 관이라는 건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그런데, 관운이 너무 안 좋으면 관제수 그러잖아. 그럼 관제수는 내가 어떤 구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나무가 너무 크고 달력이 너무 크고 시가 너무 커버리면 관제수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걔가 나를 눌러버리는 결과가 생기니, 그러니까 좀 적당한 게 일단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모양들이 좀 반듯한 게 좋아요. 반듯한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둥그런 모양, 동그란 게 가장 좋고, 네모 반듯한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도 네모 반듯한 거, 뭐 원을 그릴 때도 동그란 거, 이런 거는 기운이 잘 돈다는 얘기잖아. 동그랗다는 거는 기운이 잘 돈다는 얘기고, 네모랗다는 건 그만큼 안정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도 곱게 뻗는 나무가 좋은 거지 구불구불한 나무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이나 넝쿨 나무들은 구불구불하니까 기가 흐트러진다라고 봐서 좋지가 않다 본다. 그러니까 시계도 똑같죠. 시계도 단정하게 둥그런 모양이나 팔각형 모양 같이 단정한 모양이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다 있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내가 그만큼 기가 안정이 되니 내가 뭐를 할 때 훨씬 더 좋겠죠. 해바라기는요? 해바라기도 똑같아요. 모양이 일단 둥그런 모양이죠. 해바라기도. 근데 해바라기는 노란 색깔을 같으니까, 아까 노란 색깔은 돈의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씨앗이 많잖아. 씨앗 자체도 어떤 자손이나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과 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부를 훨씬 더 많이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해바라기 모양의 시계들은 훨씬 더 재운을 더 불러오는 역할을 하죠.